당첨이야. 1,000,000달러. 내 인생도 이제야 빛을 보겠구나. 집에 도둑이라도 든 건가? 울긴 왜 울어? 울면 다 해결돼? 회사가 곧 망하게 생겼다고 운다고 해서 빈자리가 채워질 것 같아. 나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돈 빌려줄 친척은 이미 다 찾아가 봤어. 그렇다고 나보고 나쁜 짓이라도 하라는 거야? 뭐? 조교. 내 부모님이 사시는 이 아파트 말이야. 낡긴 했어도 인기 있는 학군이잖아. 팔면 최소 200만 달러는 챙길 수 있을 거야. 안 돼, 조명. 여긴 우리 부모님이 노후를 보낼 유일한 집이야. 이걸 팔면 부모님은 어디서 지내시라고? 아, 그분들 시골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집 있잖아. 이 집을 안 팔면 당신은 가만히 지켜만 보겠다고? 우리 아들이 나중에 학교도 못 다니고 거리에서 구걸이나 하게 생겼는데 말이야. 이게 다 무능한 우리 잘못이지. 며칠 전에 샀던 복권이 1,000,000달러짜리 당첨이라도 됐다면 교교가 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알고 보니 그 사위놈 눈에는 늙은 장인의 목숨보다 집 한 채가 훨씬 중요했던 게로구나.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오시니까 당신이 가서 매달려야 해. 아버지가 널 제일 아끼시잖아. 네가 죽기 살기로 떼를 쓰기만 하면 분명 집을 팔아서라도 내 회사를 살려주실 거야. 하지만 이 집은 두 분의 노후 자금이잖아요. 나왔다. 바닥에 이 유리 조각들은 어찌 된 거냐? 둘이 방금 싸우기라도 한 거야? 어머, 아버지 오셨어요. 바닥의 유리는 그게 제가 실수로 깨뜨린 거예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버지, 이 1,000,000달러 당첨금을 지금 꺼내선 안 돼. 마침 이 기회를 빌려 사람들의 속마음을 확인해보자고. 일씨, 당신 아까 전화로 그렇게 신비한 척하더니 설마 며칠 전에 산 복권이 대박이라도 터진 거야? 아버지, 그 복권 당첨된 거예요? 아버지, 이 복권 당첨된 거예요? 당첨되긴 했는데 고작 10달러 됐어. 에휴, 난 며칠 전에 내가 산 복권이 1,000,000달러에 당첨된 줄 알았네. 우리 집은 부자가 될 운명은 아닌가 봐. 맞다. 오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았는데 다리 지병 말고는 다른 지표들은 다 괜찮더라고. 결과가 좋다니 다행이네요. 건강한 게 가장 큰 희소식이죠. 맞아요.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자자, 다들 멍하니 있지 말고 얼른 앉아서 밥 먹자. 식으면 맛없어. 어디네. 이 녀석이 언제까지 시침이 떼나 두고 보지. 하, 명명, 갑자기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어? 엄마. 두 분께 정말 면목이 없어요. 조교에게도 죄송해요. 우리 회사 자금줄이 끊겨서 곧 파산하게 생겼어요. 지금 밖에 빚이 산더미라 공급업체들이 매일 회사 문 앞을 가로막고 있고 조교의 카드까지 정지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럼 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200만 달러 정도예요. 만약 다음 주까지 못 갚으면 고소당해서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 지금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요. 듣자 하니 이쪽 낡은 단지들이 곧 학군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집을 먼저 팔아서 제 빚 좀 메워주시면 안 될까요? 안심하세요. 제가 재기에 성공하면 두 분께 반드시 커다란 별장을 사드릴게요. 아버지, 부탁이에요. 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여보? 아버님. 아빠,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집 한도는 빌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용증도 써드리고 은행 최고 이자율로 쳐드릴게요. 이 위기만 넘기면 원금의 이자까지 갚겠습니다. 이씨, 여보, 그냥 우리 집을 팝시다. 우리 늙은이 둘은 시골 가서 어떻게든 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몰락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돈은 없어져도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교교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 집은 내가 공장에서 30년을 일하며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산 거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내 피와 땀이 서려 있단 말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말 한마디로 나보고 집을 팔라는 거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세요? 왜 아직도 이런 낡은 집에 연연하시는 겁니까? 현금화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요. 팔겠다고만 하시면 당장 중개인을 통해서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빠, 이 집이 비록 아빠랑 엄마의 노후 자산이라 해도 설마 가만히 앉아서 조명과 감옥에 가고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걸 보고 계실 건 아니죠? 교교야. 너는 고작 남 때문에 정말로 네 친부모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거냐? 이교교. 30년 동안 너를 키워왔는데 결국 은혜도 모르는 놈을 키웠구나. 내 직접 확인해 보마.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인지 아니면 끝없는 탐욕인지를. 우린 한 가족이니 너희가 대가를 치르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아버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집은 팔아줄 수 있다. 다만 아버지, 교교를 누구보다 아끼시는 줄 알았어요.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아버지, 식탁 의자가 딱딱하니 거실 소파로 가서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시죠. 교교, 빨리 가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용정차를 내오렴. 아버지, 제가 당장 부동산에 연락해서 내일 바로 계약할 수 있게 해볼게요. 자금만 확보되면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이 금방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두 분께 고급 가사 도우미도 붙여드리고 지급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조명과 이번 고비를 넘기면 저희가 반드시 아버님과 어머니를 정성껏 모실게요. 참으로 대단한 효심이로구나. 정성껏 모시겠다는 말도 참 듣기 좋군. 너희 눈에는 이 늙은이의 몸뚱이가 고작 돈이랑 바꿀 가치밖에 안 되는 거냐? 응. 이씨. 여보 왜 그래요? 지병이 다시 도진 거예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아래층 약국에 가서 붙이실 파스라도 사올게요. 의사 말로는 내 다리가 오래된 지병이라더군. 안에 뼈 돌기가 생겨서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대. 이대로 더 방치했다간 남은 생을 휠체어 신세로 보내야 한다더군. 그럼 의사가 어떻게 치료해야 한대요? 많이 심각한 건가요? 의사가 말하길 당장 수술을 해서 뼈 돌기를 제거해야 한다더라. 집을 팔고 나면 나와 네 엄마는 이 도시에서 정착해서 지낼 곳조차 없게 된다. 게다가 마비까지 오게 되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수발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결국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겠니?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짐이라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수술 말인데요. 비용이 꽤 많이 들겠지요? 명명야, 집은 팔 수도 있다만 부탁 하나만 하자꾸나. 내게 5만 달러만 빌려줄 수 있겠느냐? 먼저 수술부터 받을 수 있게 말이다.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회사는 파산했고 다 깬 빚이 200만 달러가 넘어요. 지금 담배 한 값살 돈조차 아껴 써야 하는 형편이라고요. 회사 계좌는 이미 전부 압류됐는데 제가 어디서 아버지한테 드릴 5만 달러를 구하겠어요? 너무 무리한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네가 내가 집만 팔면 나중에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며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면서 명품 정장까지 갖춰 입고서는 정작 지금 5만 달러뿐인 수술비도 안 내주겠다는 거냐? 아버지, 이건 다 사업상 보여주기 위한 거치대예요. 아버지는 진짜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모르세요. 아버지, 조명 말이 맞아요. 저희는 정말로 단돈 1센트도 꺼낼 수 없는 형편이에요. 심지어 아이들 학비도 못 내고 있다니까요. 아버지 수술은 일단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요? 집 팔고 나서 돈이 들어오면 그때 하세요. 집을 팔아서 그 돈이 너희 주머니에 들어가고 나면 이 늙은이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나 갖긴 할 거냐? 알았다. 정 그렇게 형편이 어렵다는데 억지로 등 떠밀진 않으마. 이 늙은 몸뚱이 고통스럽더라도 견뎌야지. 교교, 재작년에 엄마랑 같이 6만 달러가 들어있는 노후저축 통장을 너한테 맡기면서 급할 때 비상금으로 쓰자고 했었지. 너희가 돈이 없다니 지금 가서 그 통장 가져오너라. 내일 내 손으로 직접 입원비 결제하겠다. 교교, 돈이 없다면 우리의 노후 통장을 이리 내놓으렴. 내일 내가 직접 입원비를 낼 테니. 아버님, 그게 아버님의 노후 자금을 전부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회사에 쏟아부었다고? 그건 네 엄마와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일생을 모아온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다.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걸 마음대로 가져다 쓴 게냐? 교교야.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니? 그건 내 아빠의 목숨과도 같은 돈이야.
우리한테 말 한마디만 했어도 됐을 텐데. 어떻게 몰래 가져갈 수가 있어?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조명가 그러는데 회사에 단돈 몇만 달러가 모자라서 자금을 돌려야 한다고 며칠 뒤에 갚겠다고 했어요. 아버님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급하게 좀 쓴 게 어때서요? 제가 아버님 사위인데 설마 도망이라도 가겠습니까? 게다가 고작 6만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회사 숨통이 트이면 60만 달러를 드릴게요. 고작 그 정도 돈 때문에 여기서 시끄럽게 구시는 겁니까? 고작 6만 달러라니. 네가 그렇게 능력이 좋다면 이제 이 집은 꿈도 꾸지 마라. 이 서류 오늘 절대 사인 안 해. 내가 언제든 수술을 받고 나서 집 하는 얘기를 다시 하든가 하자. 자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장인어른께 빌란 말이야. 오늘 이분이 사인 안 하시면 내일 당장 당신이랑 아이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겠어. 아빠, 제발 이렇게 빌게요. 아빠 외손주를 생각해서라도 저희 좀 도와주세요. 교교, 너는 고작 남자 하나 때문에 자존심까지 다 버린 거니? 그놈이 널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한테서 돈을 뜯어낼 도구로 보는 거 아니냐? 내가 말했지. 다리를 고치기 전까진 절대로 사인 안 한다. 이 늙은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우스워?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먹여 살렸는데 내 돈으로 먹고 마셔놓고 이제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낡은 집 하나 팔라고 했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밀어?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넌 내 생각은 안중에도 없지. 이교 똑똑히 봐. 오늘 장인어른이 서명 안 하면 내일 당장 법원 가서 갈라서자. 몸만 나가게 될 줄 알아. 아이 양육권도 꿈도 꾸지 말고. 안 돼요, 조명.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요. 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가서 그 잘난 아버지한테나 빌어. 아버지,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외손주를 가엾게 여기셔서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내가 어려서부터 금지옥엽으로 키운 내 딸이구나. 짐승만도 못한 놈 때문에 결국 나를 이 지경까지 내모는구나. 이씨, 사인하세요. 이게 우리 운명인가 봐요. 그래요. 사인하지. 잠깐 전화 좀 받겠소. 여보세요. 왕 대표님. 그래요. 그 30만 달러의 잔금이 들어왔다고요? 정말 잘 됐군. 절대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말고 곧장 내 개인 카드로 보내줘. 그래요. 내가 내일 바로 매장에 가서 풀옵션 벤츠 차량을 계약해야겠어. 30만 달러를 차 사는 데는 써도 장인 병원비로 쓸 5만 달러는 아까운 거냐? 게다가 우리더러 하나뿐인 집까지 팔라고 협박을 해? 전화 다 끝났어? 끝났으면 어서 사인해. 꿈을 대지 말고. 내 집을 팔아서 새 벤츠를 사겠다고? 조명 꿈도 야무지구나.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나가셨어요?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제정신이 아닌 건 너야. 조금 전에 화장실에서 누구랑 전화한 거냐? 그 30만 달러의 잔금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30만 달러라니요? 아버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제게 30만 달러가 어디 있다고요? 아직도 발뺌을 하다니. 내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 30만 달러를 내 개인 계좌로 받아서 내일 당장 풀옵션 벤츠를 예약하겠다고. 30만 달러나 들여서 외제차는 사면서 5만 달러가 아까워서 장인어른 병 치료는 못 해주겠다니.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뿐인 노후용 집까지 팔라고 협박을 해. 조명, 아빠가 하신 말씀 사실이에요? 정말 30만 달러가 있어요? 그래. 나한테 30만 달러 있어.
그런데 그 돈을 내가 쓸 수 있겠어? 교교, 내가 벤츠를 산 게 나 혼자 즐기려고 그런 줄 알아? 다 이 가정을 위해서라고. 지금 회사는 파산했고 큰 사장님들은 나를 마치 쫓겨난 개처럼 보는데 내가 좋은 차 한 대라도 타고 체면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나랑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 누가 나한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겠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 나중에 당신과 아이를 잘 살게 해주려는 거잖아. 다 나중에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당신들은 어째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야? 아빠, 조명 말이 맞아요. 이 사람도 다 가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아빠 다리는 오래된 지병이잖아요. 고치나 마나 똑같으니 돈 낭비하지 마세요. 이 집 팔고 아빠랑 엄마는 시골 가서 사세요. 틀려먹었어. 이런 딸 자식은 정말 키운 보람이 없구나. 너희가 내 안위는 상관도 하지 않으니 이 집은 너희 평생 동안 단 한 푼도 건드릴 생각 마라. 나가. 당장 여기서 다 나가. 위급한 상황에 도와주지도 않겠다면 제 무자비함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 집을 당신들이 과연 언제까지 지킬 수 있는지 보죠. 가자. 저 두 노인네가 여기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 이씨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명명 그 성격에 무슨 짓이든 저지를 거예요. 수란, 그만 울어. 수란, 당신이 산 복권이 $10,000에 당첨됐어. 1,000만 달러? 이씨, 당신 열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막 확인했는데 정말 틀림없어요. 원래 집에 오자마자 말해주려고 했는데 결국 조명과 교교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걸 봤지.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이씨, 이제 우린 살았어. 교교도 살 길을 찾았고, 얼른 돈을 받아서 명명 회사 빚을 갚아주면 둘이 이혼하지 않아도 될 거야. 어리석긴. 아직도 조명 그놈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어? 그는 $300,000나 있으면서도 $50,000조차 내 치료비로 내지 않으려 했어. 설령 그에게 $10,000,000를 준다 해도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 돈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들이 모르게 해야 해. 이번 기회를 통해 그의 민낯을 철저히 확인하겠어. 수란, 너는 나랑 계속 맞춰서 연기해줘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들키면 안 돼. 아빠, 조명 말이 맞아요. 그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잖아요. 어차피 아빠 다리는 고질병이기도 하니까 치료하든 말든 똑같아요. 돈 낭비하지 마세요. 이 집 팔면 아빠랑 엄마는 시골 가서 사세요. 이씨, 당신 말이 맞아요. 방금 명명가 보여준 당장이라도 사람을 잡을 것 같은 모습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교교 그 애는 대체 왜 그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좋아요. 당신 말 따를게요. 우리한테 이 돈은 없는 셈 치자고요. 저 사람들이 대체 어디까지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지켜보겠어요. 이씨, 물도 전기도 끊기고 심지어 난방까지 끊겼어요. 조명가, 아주 우리의 숨통을 조이려나 보네. 유씨씨, 이 집이 좀 오래되긴 했어도 입지가 정말 좋잖아요. 학세권 매물이라 가격만 맞으면 언제든 명의 이전 가능합니다. 오호, 조명,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한겨울에 수도랑 전기를 끊는 것도 모자라 사람까지 데려와 집을 보여줘. 유씨씨, 수도랑 전기 끊기면 이 노인네도 얼마 못 버텨요. 저자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 고객이 바로 입주하게 차질 없이 준비할게요. 조형, 저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집 보는 건 안 급하니까 다음에 다시 오죠. 나를 뭘 미뤄? 여기서 떨기로 한 건 저들이 선택한 일이야. 유씨,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치수나 재고 사진이나 찍어. 어디 누가 감히 재보겠느냐, 총각. 잘 들어라. 이 집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이름은 바로 내 아내 이건국의 것이다. 누구든 이 집을 사는 놈이 있다면 매일같이 망치를 들고 그놈 집 대문을 박살내서 하루도 마음 편히 살지 못하게 할 테니. 조형, 이 집은 소유권 분쟁이 있네요. 노인분이 저렇게 완강하시니 전 못하겠어요. 전 가보겠습니다. 수란 어서 짐 챙겨. 우리 나가자. 이씨, 다 늙은 우리가 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청청한테 가자고. 청청요? 대우의 돼지 농장은 안 그래도 형편이 안 좋다면서요. 우리가 가면 민폐만 끼치는 것 아닐까요? 청청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내가 애지중지 키운 아이다.
내 친딸이나 다름없지. 어디 한번 두고 보지 정성으로 키운 조카딸마저 저 배은망덕한 교교 녀석과 똑같은 짓을 하는지 말이다. 이씨, 우리 정말 이렇게 떠나도 되는 걸까요? 만약에 명명이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우리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해요? 흥, 경찰? 그놈은 우리가 밖에서 사라지길 바라고 있어. 우리가 떠나기만 하면 이 집이 비게 될 테니까. 좋아, 죽을 거다. 가자, 시골로 가서 청청에게 가보자고. 내 직접 확인해 보겠어. 친딸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조카딸이 대체 얼마나 다른지 말이야. 수란, 우리가 이번에 가서 할 일은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야. 내 다리 병이 도져서 수술비 5만 달러가 급하다고 해. 만약 청청이랑 대우이 그 5만 달러를 모아서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 1,000만 달러 당첨금은 단일 센트도 안 남기고 전부 그들에게 줄 거다. 조명, 이교, 너희는 이 낡아빠진 집에서 평생 헛된 꿈이나 꾸며 살아라. 아빠랑 엄마는 어디 갔어? 교교, 빨리 어제 그 중개인한테 연락해 말해두라고. 영감탱이는 떠났으니 이제 이 집은 우리 차지라고. 작은아버지, 둘째 작은어머니. 이토록 추운 날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서요. 어서 방으로 들어오세요. 삼촌, 숙모님,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건너방 난로에 불을 좀 피울게요. 이렇게나 꽁꽁 얼어붙었는데 두 분 몸이라도 상하실까 걱정이에요. 작은아버지, 우선 발부터 담그고 몸을 좀 녹이세요. 청청이 숙부가 직접 할 테니 어서 일어나거라. 삼촌, 일단 불 좀 쬐고 계세요. 제가 뒤뜰에 가서 알을 낳는 젖씨암탉을 준비해서 두 분 보양하시게 백숙을 끓여드릴게요. 대우 그러지 말거라. 그 닭은 알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하잖니. 우리는 대충 한 끼 때워도 된단다. 귀한 것을 허비하지 마라. 대우, 한기를 없애게 생강편을 넉넉히 넣고 찬장에 있는 대추도 좀 넣도록 해라. 둘째 작은어머니, 여기에 온 이상 본인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계세요. 닭 한 마리는커녕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를 전부 잡아서라도 꼭 잘 대접해드려야지요. 도시에서 편히 지내시다가 이런 곳에와 고생하시니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작은아버지, 교교랑 조명가 얼마 전에 큰 집으로 옮기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짐을 챙겨서 이 시골까지 오신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청청,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는 내게 의지하려고 온 거야. 우리는 더 이상 도시에서 버틸 수가 없었어. 작은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교는 어디 있고요? 조명는 큰 회사를 경영하지 않나요? 내 다리에 고질병이 도졌어. 의사 말이 지금 수술을 받지 않으면 남은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한단다. 그럼 빨리 치료해야죠.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5만 달러 조명 그 못된 놈이 나를 밑빠진 독이라며 욕했어. 그는 단일 전도 줄 수 없다더니 집에 수도와 전기도 끊어버렸지. 집까지 팔아서 자신의 회사 빚을 갚으라고 강요했단다. 작은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들이 모른 척한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제가 당신의 다리를 꼭 고쳐드릴게요. 5만 달러는 이 초라한 돼지 농장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지. 대우는 아마도 우리가 짐이 될까봐 어디론가 도망친 것 아니냐? 하긴 그래,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인데 누가 이런 커다란 짐을 짊어지려 하겠어. 이씨, 대우 나간 지 한참 됐는데 우리한테 화난 걸까요? 5만 달러는 적은 돈이 아니야. 대우는 정직한 사람이고 양돈장도 몇 년간 손해를 봐서 강요할 수는 없는 법이지. 내일 아침 일찍 떠나자고. 아저씨, 왜 짐을 싸시는 거예요? 대우, 이 5만 달러는 너무 많아. 내가 자네들 발목을 잡을 순 없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청의 가족은 바로 제 가족입니다. 통장에 2만 달러가 있고 오늘 오후에 제가 마을에 달려가서 돼지 사장님들께 부탁해서 값을 받은 8천 달러까지 합하면 전부 2만 8천 달러예요. 이제 2만 2천 달러 남았어요.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이면 돼지우리에 있는 아직 덜 자란 어린 새끼 돼지들까지 모두 팔겠습니다. 전부를 바쳐서라도
꼭 아저씨 다리를 고칠 겁니다. 대우, 어서 나와서 결제해. 유 형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흥, 일찍 안 오게 생겼어? 너 지난달 사료비가 지금까지 밀렸잖아. 오늘도 안 주면 이 차에 있는 사료 한 알도 내릴 생각 마. 유 형님, 우리 집에 요즘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전부 급한 데 써버렸어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급한 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사료 공장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냐? 대우 이 사료 살 돈을 전부 제 수술비로 보탰습니다. 왕대우,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돈 줄 거야 말 거야? 유 형님, 내일은 꼭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줄게요. 내일? 난 내일까지 못 기다려. 내일도 돈 안 내놓으면 네, 돼지라도 끌고 가서 빚 갚을 거야. 이씨. 대우와 청청이 두 아이가 고생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더 이상은 이렇게 아이들의 짐이 되어선 안 돼요.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내 지금 당장 읍내에 가서 이 복권을 돈으로 바꿔오겠네. 돈만 들어오기만 하면 곧바로 대우에게 가서 사료비를 전부 해결해주고 그 녀석에게 현에서 가장 큰 양돈장을 지어줄 거야. 에휴, 대우 그 친구 정말 융통성이 없다니까. 불치병에 걸린 장인을 고쳐보겠다고 양돈장까지 포기한대. 포기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그 친구네 양돈장을 지나는데 마을의 돼지 상인인 이씨와 전화하는 걸 들었어. 축사에 아직 덜 자란 어린 새끼 돼지들을 전부 헐값에 팔겠다더군. 세상에, 그 새끼 돼지들을 지금 팔면 원금도 못 건질 텐데 완전 손해 아닌가? 대우가 돼지를 다 판다고? 그건 그 친구와 청청가 모든 정성을 쏟아 부은 거라고. 대우, 이 돼지는 너무 작네. 우리 안면도 있으니 최대한 잘 쳐줘도 시장가의 절반밖에 못 줘. 좋아요. 절반이라도 할게요. 멈춰요. 모두 당장 멈춰요. 이 돼지는 팔면 안 돼요.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아버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얼른 피하세요. 차에 부딪히겠어요. 대우 삼촌, 부탁하마 이 돼지를 팔면 안 된다. 이건 너와 청청의 전부란 말이다. 아버님 돼지는 없으면 다시 키우면 되고 돈은 없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아버님 다리가 잘못되면 청청가 평생 저를 원망할 거예요. 작은아버지, 대우 말이 맞아요. 아버님만 무사하시고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그 무엇보다 소중해요. 여보쇼, 계속 팔 거야 말 거야? 이 차 지금 다음 집에 가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숙부님, 소장님, 돈이 다 모였습니다. 어서 빨리 읍내 병원에 가셔서 수술비를 내세요. 대우, 이 돈은 숙부님이 받을 수 없네. 이건 자네들 목숨값 아닌가? 작은아버지, 그러지 말고 받으세요. 다리 수술 시기를 놓치면 저희는 평생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할 거예요. 알겠네. 숙부님이 받도록 하지. 대우, 청청, 자네들은 안심하게 숙부님은 다리도 꼭 고치고 자네들도 꼭 잘 살게 해줄 테니. 숙부님, 소장님, 제 3륜차로 읍내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됐네. 나 혼자 버스 타고 감세 자네는 어서 돼지우리나 정리하게. 남은 돼지들이 더 추위에 떨지 않도록 말이야. 대우, 청청, 자네들의 은혜는 숙부님이 마음속에 새겨두었네. 하지만 조명과 이교, 너희가 나에게 빚진 건 이제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때다. 이 집은 입지가 정말 좋아요. 사는 게 곧 돈 버는 겁니다. 조 선생, 이 등기부 등본상에 이름이 이건국로 되어 있는데 본인은 왜 안 오셨죠? 직원분, 제 장인어른이 몸이 편치 않으셔서 시골에서 요양 중이시거든요. 이건 어르신이 서명하신 부동산 매매 권한 위임장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 위임장은 공증을 받지 않으셨네요. 무효입니다. 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반드시 소유주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 위임장을 가져오셔야죠. 직원분, 제발 좀 편의를 봐주세요. 제 장인어른이 정말 위독하셔서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다음 분 오세요. 조명 내놈이 감히 날 속여? 왕 대표님, 사장님, 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설명 같은 소리 안 해. 내까지 형편없는 집을 사려고 다른 매물들까지 다 취소했단 말이다. 이제 와서 등기 이전이 안 된다고? 계약에 따라 위약금은 2배로 물어야 해. 10만 달러다. 내일 아침 일찍 내 계좌로 입금해. 단일 센트라도 부족하면 법정에서 보게 될 거다. 조 사장님, 이 아파트가 팔리지도 않은 데다 오히려 10만 달러를 손해봤다고? 누구지?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이 집은 곧 명의 이전이 가능해질 거야. 3일만 더 시간을 줘. 3일? 나는 하루도 못 기다려.
네가 우리한테 빚진 200만 달러 오늘 반드시 갚아. 조명, 분명히 경고하는데 내일도 돈이 없으면 내 아들 유치원으로 찾아가서 애를 내가 직접 데려오지. 안 돼줄게. 반드시 갚을게. 조명, 당신 도대체 빚이 얼마인 거야? 당신이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놨어. 망쳤다고? 아직 안 망했어. 당신네 그 노인네가 돌아와서 집 파는데 서명만 하면 우린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분은 돌아오지 않아. 병치료까지 포기하셨는데 어떻게 서명하러 돌아오시겠어?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든 찾아와야지. 시골이든 그까지 돼지 농장이든 가서 무릎 꿇고 절을 해서라도 기어코 데려오란 말이야. 그 양반이 안 오면 우리 다 끝이야. 이게 무슨 냄새야? 도저히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되네. 교교, 여기까지 어쩐 일이니? 엄마 도시에서 편하게 사시면 될 것이지. 하필 이런 허름한 돼지 농장까지 와서 오물을 치우고 계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오물을 치우는 건 우리 자신의 기운을 쓰는 것이고 떳떳하게 벌어먹는 거란다. 도시에서 남들에게 전기며 수도며 다 끊기고 쫓겨나는 것보다 100배는 낫다. 아빠 조명에게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회사가 200만 달러나 빚을 져서 채권자들이 매일 집으로 들이닥치고 유치원에 있는 애까지 데려가겠다고 난리라고요. 아빠, 제발 저랑 같이 가요. 아빠가 서명만 해주시면 조명의 회사를 살릴 수 있어요. 조명과 어떻게 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아빠,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세요? 아빠의 친손주라고요.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다고? 너희가 한겨울에 내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렸을 때 나와 내 엄마가 어떻게 될지는 생각해봤느냐. 아빠 조명가 그랬어요. 가서 서명만 해주시면 집 한 돈 중에 10만 달러를 드릴게요. 그 정도면 시골에서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보내시기에 충분하잖아요. 10만 달러? 조명가 아주 통이 크군. 아빠 이 돈 받으세요. 이런 형편없는 돼지 농장에서 오물이나 치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입 닥치지 못해. 이게 다 뭔지 봐라. 대우와 청천가 내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우리 아내 다 자라지도 않은 새끼 돼지들까지 헐값에 팔아넘겼어. 가진 걸 전부 쏟아부었단 말이다. 그런데 너는 어떠냐? 내 친딸이라는 애가 조명과 내 수도와 전기를 끊어버리는 걸 뻔히 보고 있더니 이제는 고작 10만 달러로 날 끝내버리려고 하는구나. 아빠, 돼지나 키우는 놈이 뭘 안다고 그래요. 조명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잘 들어라, 이교. 그 집은 차라리 불태워 버릴지언정 조명에게는 한 푼도 안 줄 거다. 친딸의 생사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돼지나 키우는 남에게 돈을 주겠다니. 평생 오물이나 치우며 사는 게 당연하네요. 이 못된 것. 이시씨 이제 화 풀어요. 몸 상하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저런 딸은 낳은 적 없는 셈 쳐요. 늙은이 당신이 사인 안 하면 내가 집문서랑 신분증을 훔칠 거야. 조명가 그랬어. 증명서만 있으면 위조업자를 찾아서 집명의를 옮길 수 있다고 말이야. 어디 있는 거야? 이 늙은이가 서류를 어디에 숨긴 거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전 찾을 게 좀 있어서요. 감히 도둑질까지 하려 들어. 내 눈에 아비인 나는 보이지도 않는 거냐.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는군. 세상 법도요? 조명가 빚쟁이들에게 끝장이라도 나버리면 누가 법을 지켜줄 건데요? 당신이 기회를 안 준다면 내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겠어. 당장 나가. 당장 꺼져라. 너 같은 인간도 아닌 딸은 필요 없다. 수란, 대우와 청청을 사랑채로 불러라. 숙부님, 저희를 불러들이신 게 혹시 다리가 또 아파서인가요? 제가 지금 바로 읍내에 가서 진통제를 좀 사올게요. 대우, 앉거라. 숙부님의 다리는 괜찮단다. 대우, 청청. 숙부님과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야. 작은아버지, 이게 뭐예요? 열어서 확인해 보렴. 시시 외곽 현대화 생태 양식 기지 양도 계약서? 작은아버지, 이게 여기에 왜 대우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이거 대체 얼마인가요? 그 카드에는 500만 달러의 초기 자금도 들어있단다. 비밀번호는 청청의 생일이야. 숙부님, 할머니, 혹시 은행이라도 털러 가셨어요?
바보 같은 녀석, 네 숙부님은 은행을 털지 않았단다. 내 숙부님과 복권에 당첨됐어. 1000만 달러나 말이다. 대우, 청청. 아저씨가 다리가 아프다고 한 건 이교와 조명을 시험해 보려던 거란다. 하지만 아저씨는 생각지도 못했구나. 너희가 날 구하려고 전 재산까지 전부 털어넣었을 줄이야. 이 5만 달러는 너희가 고생해서 번 돈이지. 이 양식장과 500만 달러는 아저씨가 너희에게 주는 보답이다. 아저씨, 우리가 구해드린 건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아저씨도 안다. 그러니 이 돈은 너희가 받아야 아저씨 마음이 편하겠구나. 가자. 아저씨랑 같이 시내로 가서 공증을 마무리하자꾸나. 이 선생님, 서류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현금 500만 달러와 시외에 위치한 생태 양식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 왕대우와 이청의 소유입니다. 이 공증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선생. 아저씨, 이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저희는. 대우, 이건 너희의 선량함으로 얻은 대가다. 이 돈을 가지고 돼지 농장을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렴. 작은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정성껏 모실게요. 하하하. 가자. 아저씨가 오늘 기분이 정말 좋구나. 시내에서 가장 큰 식당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맛있는 걸 제대로 쏘마. 이 쓰레기 같은 놈. 노인네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널 키워봤자 대체 무슨 소용이야. 조명 비다다 라이거크로. 우리 도대체 언제까지 숨어 지내야 하는 거죠? 그들은 아이까지 가만두지 않으려 해요.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요.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내 아버지가 죽어도 집 팔겠다는 서명을 안 해서 내가 오늘날 이 꼴이 난 거 아니냐고. 전화 받아. 혹시 그 노인네가 시골에서 잘못된 건 아닌지 보라고. 여보세요, 둘째 당숙모. 어머나 교교야. 너희 집에 정말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더구나. 내 아버지가 1000만 달러에 당첨됐어. 어쩜 이런 일을 당숙모 나한테까지 비밀로 할 수 있니? 1000만 달러요? 당숙모. 지금 무슨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5만 달러 수술비도 없어서 못 내는 분이에요. 내 아버지가 오늘 대우랑 청청을 데리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마을에 돌아왔단다. 마을 사람 모두가 봤어. 교교야, 당숙모 집이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내 아버지가 우리한테 20만 달러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 방금 뭐라고 했어? 그 노인네가 1000만 달러에 당첨됐다고? 1000만 달러? 그 영감한테 1000만 달러나 있다니. 이교, 이제 도망 안 다녀도 돼. 그 돈은 이제 우리 거야. 어서, 이교, 얼굴 깨끗이 씻고 내 옷 중에 가장 비싼 걸로 갈아입어. 조명. 우리 아빠가 정말 그렇게 돈이 많으시대? 당숙모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짜겠어? 네가 돌아가서 울기만 하면 그 1000만 달러는 우리 거야.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흥 영감님은 마음이 약해서 금방 풀려. 우리가 충분히 불쌍하게 연기만 하면 분명히 우릴 용서해 주실 거야. 가자. 1000만 달러라니? 이 돈만 있으면 내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건 물론이고 바로 상장까지 할 수 있어. 조명, 나 무서워. 아빠의 그 눈빛이. 닥쳐. 잠시 후에 아버님 만나면 눈물 쏙 빠지게 우는 거야. 알아들었어? 이것 봐라. 이 늙은이가 진짜 여기서 편하게 호강하고 있네. 아버지. 아이고, 이제야 겨우 찾았네요. 누구 보고 아버지래? 내가 감히 어울리는 상대여야지. 아버지,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얼마 전에 제 회사 자금줄이 끊겨서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망발을 했습니다. 오, 그럼 오늘 벤츠 끌고 온 게 자랑이라도 하려고 온 거냐? 아버지, 회사 위기는 이미 잘 넘겼어요. 이제 상황이 좀 풀리자마자 당장 교교를 데리고 집으로 모시러 왔단 말입니다. 흥, 이교. 너도 나를 데리러 온 거냐?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제 잘못을 알고 있어요. 제발 저랑 집에 가요. 아버지, 때리시든 욕하시든 다 달게 받을게요. 화만 풀리신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화목하게 지내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족? 조명, 네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내까지 형편없는 회사는 진작에 압류당했더구나.
아버지, 저는 그게 내가 수술을 하려고 너한테 5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나를 짐덩어리라며 교교에게 강제로 집을 팔게 했지. 내가 1,000만 달러에 당첨된 걸 알더니 내 그놈의 효심이 이제야 갑자기 솟아나나 보지? 조명, 넌 정말 역겹구나. 좋아. 이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 놈들이 여기를 감히 찾아와. 왕대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난 장인어른의 사위야. 외인인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이 쓰레기 같은 놈을 끝장내주마. 숙부님이 편찮으실 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어? 본냄새를 맡으니까 이제야 가족이라며 달려오는 거냐? 당장 꺼져. 나중에라도 여길 한 발짝이라도 들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꺼지란 말이야. 노인네가 좋은 말로 할 때 안 듣는군. 1,000만 달러라고 했지? 내가 단일 전 한 푼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영감님, 당신이 먼저 예의를 지키지 않았으니 제 행동을 원망하지 마세요. 어서 먹어라. 많이 먹어. 이거 다 먹고 나면 그 1,000만 달러는 전부 내 것이 될 테니까. 돼지야, 내 돼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대우, 우린 이제 끝났어. 여러분, 이쪽을 보세요. 여기가 바로 그 질 나쁜 양식장입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곳이 바로 그 비양심적인 축산 농장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열성적인 시민의 제보를 받고 시외곽에 위치한 이 친환경 축산 농장이 오랫동안 병들어 사라진 돼지고기를 판매해왔음을 확인했습니다. 헛소리 마. 우리 돼지들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사라진 것뿐이고 절대 팔지 않았어. 네티즌 여러분, 저는 이 사장의 사위입니다. 이들의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이들은 사람들의 생명조차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악덕 사장은 당장 나와라. 나쁜 고기를 팔다니. 너희는 벌을 받아 마땅해. 소스는 충분해. 경찰이 오기 전에 철수하자. 대우, 청청, 집으로 들어와. 작은아버지, 영상이 엄청나게 퍼졌어요. 사람들이 우리 신상을 털어서 이 도시에서 쫓아내겠대요. 돼지들이 전부 사라졌고 이제 명성까지 다 망가졌으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삼촌, 경찰에 신고해요. 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물을 끼얹게 둬서는 안 돼요. 경찰은 경찰의 법도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여론이 너무 안 좋고 독을 풀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도 그를 잡을 수 없어. 우리에게는 우리의 방법이 있지.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나다. 내가 말한 물건을 챙겨서 뒷문으로 오너라. 이 선생님, 우리가 조명의 10만 달러, 송금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게다가 돼지 농장 뒷산에 은폐된 CCTV에서 어젯밤 조명과 담을 넘어 독을 푸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좋아. 증거는 일단 손에 쥐고 있게. 지금 터뜨려봤자 고작 공무집행 방해 정도로 끝날 테니까. 그가 가진 모든 배를 전부 꺼내게 만든 다음 한 번에 끝장을 낼 것이다. 아버지, 일이 이렇게 커져서 온 인터넷이 아버지를 비난하고 농장도 곧 폐쇄될 위기예요. 그 1,000만 달러만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인터넷의 비난 여론을 당장 사라지게 해드릴게요. 1,000만 달러, 조명, 네가 돈에 미쳤구나. 여기까지 와서 헛꿈을 꾸다니. 얘들아, 전부 부숴버려. 아, 이 짐승 같은 놈들, 내 기계에 손대지 마. 당장 멈춰. 노인네, 오늘은 그냥 경고야.
내일도 돈을 안 내놓으면 여길 전부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가자. 뭘 봐. 내가 오늘 그 영감탱이의 돼지 농장을 완전히 박살내버렸거든. 정말 속 시원하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거 깨끗이 빨아와. 내일 이 옷을 입고 가서 돈을 받아내야 하니까 영감탱이가 감히 나랑 대적하다니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마. 독약이라고? 농장에서 발견된 사체들이. 설마 저 남자가 한 짓이야? 이 약을 돼지 사료에 붓기만 하면 영감탱이의 농장은 이제 끝장이야. 그렇게 되면 $10,000는 고스란히 내 손에 들어오겠지. 조사장님, 이건 범죄입니다. 만약 들통나기라도 하면 뭐가 두려워? 그 영감이 무너지기만 하면 내가 유일한 후계자가 될 텐데. 하하. 돈만 뺏으려는 게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려 하고 있어. 그는 우리 아빠도 용서치 않을 거야. 이 악녀가 감히 내 물건을 뒤져? 조명이 쓰레기 같은 놈. 경찰에 신고해서 널 벌받게 할 거야. 경찰? 이 문 밖을 나가기만 하면 내가 오늘 널 가만두지 않겠다. 아, 이 나쁜 여자 같으니. 청청. 착하지. 그만 울거라. 대우는 반드시 버텨낼 게다. 대우 정신 좀 차려봐요. 농장이 사라졌어도 우리가 다시 지으면 돼요.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요. 교교 세상에나 어쩌다 이 꼴이 된 거니? 그 나쁜 놈이 널 때린 거야?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이건 조명의 독살 증거예요. 그는 짐승 같은 놈이에요. 늙은이가 한계에 몰려 사라지면 내가 유일한 후계자가 되는 거야. 하하하. 교교, 일어나라. 그놈의 실체를 알게 된 게 아직 아주 늦진 않았구나. 이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증거가 다 모였습니다. 아빠, 이 증거들만 있으면 그놈을 감옥에 보내기에 충분해요. 아직 서두를 거 없다. 그자가 직접 체감하게 해줄 거다. 진정한 절망이 무엇인지. 김 변호사님 조명가, 현재 빌린 사채가 얼마나 되지? 원금과 이자 합쳐서 $500만. 여기 대우의 $500만. 이 돈을 써서 그 채권을 전부 대우의 이름으로 사들여라. 조명가 알게 해줄 거다. 온갖 술책을 써서 가로채려 했던 돈이 결국엔 자신을 조아맬 올가미가 된다는 것을. 요 며칠은 너의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있어라. 아무데도 가지 말고. 아빠, 말씀 따를게요. 그물을 걷기 전엔 물고기가 더 높은 곳으로 한번 튀어 올라야지. 우리는 조용히 지켜보자꾸나. 그놈이 얼마나 날뛸 수 있는지. 조사장님 확실히 알아냈습니다. 이교희 어젯밤에 뛰쳐나간 뒤로 친가에는 가지 않았더군요. 겁에 질려 어디론가 숨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돼지 농장 쪽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그 늙은이가 드디어 굴복했군. 그는 이제 이 빠진 호랑이에 불과해. 두 기자분,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서 계속 보도를 내주세요. 장인어른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말이죠. 사위인 내가 직접 나서서 그의 사업을 인수해 노후를 책임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세요. 조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그 일은 저희가 완벽히 처리하겠습니다. 온 장청 사람들이 대표님의 지극한 효심을 알게 될 겁니다. 어쩜 저렇게 모렴치할 수 있죠? 본인이 농장에 독을 풀어놓고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사장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다니요. 제멋대로 날뛰게 두거라.
지금 높이 오를수록 떨어질 때의 고통만 더 커질 뿐이니 이 선생님, 조금 전에 조명과 장청에서 제일 큰 호텔에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3일 뒤에 자산 이양 연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또한 장청의 모든 언론사와 경제계 유명 인사들에게도 전부 초대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좋아. 사태를 이 정도로 키우고 싶다면 놈이 스스로 차린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처참히 파멸하게 해주지. 오. 이게 누구야? 가련한 내 사촌 동생 아니냐? 어째서 대우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조명, 이 짐승 같은 놈 대우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어떻게 감히 여기까지 나타나?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나? 난 그저 문병을 온 것뿐이라고. 내 미래의 직원을 보러 말이야. 이 청, 현명하게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그 고집불통인 내 삼촌은 이미 온 인터넷에서 정신병자라고 욕을 먹고 있으니까 삼촌이 돈을 전부 기부하면 했지. 너한테는 일전도 안 줄 거야. 과연 그럴까? 잘 생각해봐. 대우가 이번엔 병원 신세지만 다음엔 어떻게 될지 말이야. 너 감히? 강성에서 돈만 있으면 나 조명과 못할 짓은 없거든. 가서 그 늙은이한테 충고나 잘해드려. 어서 빨리 서명하라고 말이야. 안 그러면 대우를 사라지게 해줄 테니까. 하하하. 대우?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망령든 늙은이. 어디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고. 정말로 500만 달러를 써서 조명이 나에게 빚진 그 모든 골칫덩이 채권을 사겠다고? 왜? 이 거래가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나? 아니. 이익이지. 정말 큰 이익이지. 조명 그 녀석. 지금은 빈 껍데기뿐이라서. 이 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 고민하던 참이었거든. 자네가 맡아주겠다면 나로서는 큰 도움이지. 이견이 없으시면 여기에 서명 날인해 주십시오. 용 형님, 돈을 받았으면 이제 일을 해야지. 이 선생님 말씀만 하십시오. 돈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3일 뒤 조명의 가족 상봉과 재산 찬탈 연회에 자네가 데리고 있는 그 모든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자리를 빛내주라고. 이 선생님, 방금 안내 데스크에 누군가 이것을 맡기고 갔어요. 선생님께 드리는 긴급 서류라고 하더군요. 3일 뒤 강성 대호텔 당신을 위해 가장 성대한 재산 이양 연회를 준비했다. 강성시의 모든 매체가 나의 효심을 증명하러 오겠지. 제 시간에 참석해서 고분고분 서명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다음번에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장담할 수 없거든. 그는 정말 미친놈이에요. 아빠,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에게 속아 수년 동안 오히려 그를 도와 아빠의 속을 썩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교교, 일어나거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아빠, 이 증거 자료들 제가 이미 열부 복사해뒀어요. 내일 제가 직접 현장에 있는 모든 매체에 이걸 배포해서 그의 명성을 완전히 끝장내겠어요. 조사장님, 장인어른께서 오늘 직접 행차하셔서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정식으로 맡기신다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기력이 쇠하셔서 제가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같은 사위로서 무거운 책임을 마땅히 나누어 줘야죠. 전부 그분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게 하기 위함이랄까요? 빨리 보세요. 이 선생님과 왔어요. 아버지, 교교 드디어 오셨네요.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연극에 주인공인 내가 빠질 순 없지.
네, 기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제 장인어른께서는 평생 고생하신 끝에 마침내 $10,000 상금이라는 복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버님의 건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십니다. 이 거액의 자금을 남에게 사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서 재산 위탁관리 합의서를 체결하겠습니다. 아버지, 어서 서명하세요. 당신이 서명만 한다면 양돈장 일은 다 잊어드릴게요.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다음의 대우는 병원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영영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하하하하. 맞아요. 아버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서명하세요. 지장만 찍으시면 돼요. 내가 번 돈을 너 같은 쓰레기에게 넘기라고? 꿈 깨라. 늙은이가 호의를 베풀어도 모르고 왕 선생님 감정 보고서 가져와. 저는 시립정신건강센터의 왕 선생님입니다. 저희의 전문적인 감정 결과 이건국 씨는 극심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시며 심각한 피해망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완전히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세상에 정신질환이 있었다니. 어쩐지 자기 친사위도 못 알아보더라니. 늙은이가 몰락하면 내가 바로 유일한 상속자야. 하하하. 다들 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병세가 위중해 저조차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유일한 혈육으로서 이 재산을 강제로 맡아야겠어요. 이게 아버지를 위한 일이니까요. 보안 요원들,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손을 붙잡고 서명을 받아내. 우리 아버지 손대지 마. 이건 강도짓이야.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이게 이자의 본 모습이에요. 절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맹독성 농약까지 사서 농장의 돼지들을 해쳤다고요. 가짜야. 다 저 여자가 꾸며낸 일이라고. 보안, 저 늙은이를 꽉 잡아. 지장만 찍고 나면 돈은 다 내 차지가 될 테니. 조명, 너 천벌을 받을 거다. 누가 감히 이건국에게 손을 대려는 겁니까? 당신이 대체 뭔데 내 일에 참견하는 거야. 보안 요원, 당장 이들을 쫓아내. 저는 이건국 선생님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제 손에 있는 이건 시공증처에서 발급한 취소 불가능 공증서입니다. 이건국 선생님 명의의 $10,000 자산은 교회의 생태 양식장과 $500만 현금을 포함하여 이미 보름 전에 전액 왕대우와 이청 부부에게 증여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모든 법적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절대 불가능해. 그 노인은 정신병자라고. 그가 서명한 건 다 무효야. 공증처에는 전 과정 녹화 영상과 전문 의료 감정서가 있으며 이건국는 정신적으로 완벽히 정상입니다. 조사장님, 당신의 이 위조된 보고서는 경찰에게나 가서 설명하시죠.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사흘 전에 왕대우가 당신의 $500만 고리대금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이제 그는 당신의 합법적인 채권자입니다. 가짜야. 전부 다 가짜라고. 공증 서류며 채권 양도 서류며 전부 너희가 짜고 날 속이는 거잖아. 그 종이 조각만 찢어버리면 너희들만 전부 사라지게 하면 돈은 여전히 내 거야. 용형님 대체 어디 간 거야?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눈을 꽉 막아버려. 용형님, 당장 나를 도와서 저 늙은이랑 변호사를 처리해. 저들이 가진 서류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라고. 일이 성공하면 이자를 배로 쳐주지. 아니, $10,000,000를 주겠어. 늙은이, 고작 변호사 부르고 서류 몇 장으로 판을 뒤집을 줄 알았나? 강성에서는 주먹이 최고의 법이다. 하하하. 용형님, 움직여. 우선 저 늙은이의 다리부터 손 봐주라고. 용형님, 너 거기서 뭐해? 당장 시작하라고. 용형님, 미쳤어. 내가 너한테 $10,000,000나 줄 수 있단 말이야. $10,000,000? 넌 지금 당장 동전 한 푼도 없잖아? 네가 대우 선생에게 빚진 $500만. 오늘 반드시 원금의 이자까지 전부 다 뱉어내. 기자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조명 이름으로 된 $500만 사채는 이미 전부 왕대우 선생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수되었습니다. 조명, 지금 이 순간부터 용형님과 그의 동료들은 바로 왕대우 선생의 합법적인 채권 출심원들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빚을 받아낼 것 같습니까? 하하하하. 이거 놓으라고. 내 돼지 농장을 망가뜨린 건 참았어. 내 뼈를 부러뜨린 것도 참았지. 하지만 우리 숙부님을 건드린다면 오늘 널 가만두지 않겠다. 영감탱이, 다 당신 때문이야.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 만족해? 아빠 조심하세요. 짐승 같은 놈. 어디 한번 더 날뛰어봐라. 조명, 내 평생 가장 큰 실수는 타인의 선의를 바로 나약함으로 여긴 거야. 언론인 여러분, 방금 보신 복사본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오늘 온 도시 사람들이 똑똑히 보게 하겠어요. 조명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를. 이 약을 돼지 사료에 섞기만 하면 그 노인의 돼지 농장은 완전히 끝장이야. 그렇게 되면 $10,000는 결국 내 손에 들어오지 않겠어? 조사장님,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뭐가 두려워? 노인이 대가를 치르고 사라지면 내가 유일한 상속자야. 이것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구매한 영수증 원본이고 거기에는 조명의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그는 제게 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더럽군. 짐승보다 못한 놈이야. 자신의 장인에게까지 몹쓸 짓을 하다니? 무슨 재산양도 40년을 열어. 이건 그저 사람을 해치고 재산을 뺏으려는 무시무시한 함정일 뿐이야. 조명, 혹시 독을 타서 농장을 망치려 한 것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애초에 장인을 해칠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정신질환 진단서를 위조해서 어르신께 강제로 서명하게 한 건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찍지 마. 찍지 마란 말이야. 비켜. 다들 꺼져버려. 난 나쁜 짓 하지 않았어. 난 절대로. 조사장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장인어른의 $10,000,000 자산을 관리하겠다고 하셨잖습니까? 왜 이제 와서 피하시는 겁니까? 조명, 당신이 위험물질 투입 및 사기, 그리고 고의적 상해 혐의가 있다는 실명 제보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므로 지금 이 법에 따라 당신을 체포합니다. 아버지, 교교,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하늘이 도우셨네. 정말 하늘이 도우셨어. 교교, 당신이 결국 날 보러 와줬군. 내 마음속에 아직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아니, 교교,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장인어른께 좀 빌어줘.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말이야. 처벌불원서만 있다면 형량을 몇 년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야. 여기서 평생 썩고 싶지는 않아. 교교, 우리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나 좀 살려줘. 부부의 정? 당신이 돼지 농장에 독을 풀고 왕대우를 때려 눕혔을 때 다른 사람 생각은 눈꽃만큼이라도 했어. 당신은 사람 대접 받을 자격도 없어. 도장 찍어. 이제부터는 당신이 어찌되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까. 안 찍어. 이혼 안 해.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없어. 교교, 돌아와. 돌아오란 말이야. 숙부님, 내가 돌아왔어. 돌아오니 좋구나.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착한 아이야. 고생 많았다. 새끼 돼지들이 아까워요. 돼지 농장이 완전히 통 비어버렸거든요. 차라리 잘 됐다. 낡은 것이 가야 새로운 것이 오는 법이지. 작은아버지, 설마 여기를 재건하려는 건가요? 맞아. $500만 자금이 이미 전부 확보되었단다. 우리는 재건만 하는 게 아니라 강성에서 가장 크고 제일 선진적인 생태 농장을 세울 거야. 숙부님, 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보 같은 녀석. 우리는 한 가족이나 다름없잖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저기 밀짚 모자 쓴 사람, 빨리빨리 움직여. 이 시멘트 차 곧 써야 한단 말이야. 내 죄가 너무 깊어서 아버지를 뵐 낯이 없어. 대우와 청청을 볼 면목도 없고 난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그 쓰레기 같은 놈을 대신해 속죄할 뿐이야.
아버지 날이 추워졌네요. 다리가 차가워지면 안 되는데. 불효녀인 저는 이런 식으로라도 아버지를 모실 수밖에 없어요. 교교, 정말 너인 거니? 교교. 맙소사. 몰골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아빠, 엄마 두 분을 뵐 면목이 없어요. 대우와 청청을 볼 낯도 없고요.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바보 같은 아이야.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소중한 딸이란다. 지난 잘못을 깨닫고 고치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지. 아빠는 널 탓하지 않아. 대우와 청청도 널 원망하지 않을 거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모두 모였네요. 동네 어르신들과 이웃, 여러분, 오늘은 우리 대우 생태 농업기지 개업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감사해야 할 분은 바로 저의 삼촌이신 이건국 선생입니다. 삼촌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오늘날도 없었을 겁니다. 삼촌은 저에게 하나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하늘도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자자, 이 선생님과 노마님과 가운데에 서시고 대우 사장님과 두 미녀분은 양옆으로 서주세요. 카메라 보세요. 하나, 둘. 김치? 수많은 시련을 겪고 욕심이 모두 사라지니 가족의 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재회라는 걸 깨닫게 되는구나.